안녕하세요. 만물TV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요즘에 가상화폐의 시세가 엄청나게 날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만물컴퓨터에서도 채굴기를 직접 이렇게 의뢰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채굴기는 워낙 그래픽카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높은 지출을 좀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컴퓨터를 갖고 있는 유저들도 소소하게나마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그래픽카드가 조금 오래된 그래픽카드는 못 캡니다. 캐더라도 짤짤한 알트코인, 좀 마이너 코인을 캐야 하는데 전기세에 비해서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60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가지신 분이라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안 할 때 소소하게 채굴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채굴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채굴을 일반 컴퓨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채굴을 하다 보면 그래픽카드가 과부하가 걸려서 좀 내구도가 확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취미나 조금 재미로 하는 게 좋지, 이거를 내가 막 돌려서 막 돈을 벌겠다 라는 것은 솔직히 비추천 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궁금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채굴하는 방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채굴기라는 건데요. 이렇게 누드 케이스에다가 메인보드 파워를 연결시킨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라이저 카드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채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해시, 속도죠, 채굴량이죠, 그것도 다르고요. 전기도 소모량이 매우 다릅니다. 이 녀석들은 좀 저전력이라서 이렇게 파워 하나로 제가 장착을 했지만, 요즘에 나오는 그래픽 카드는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파워를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박아놓고 이렇게 하나로 타이로 묶어서 분산시키는 이런 채굴기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채굴기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조립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채굴용 그래픽 카드는 이렇게 보시면 모니터를 꼽는 이 출력 단자가 없습니다. 물론 채굴용 그래픽 카드가 아닌 것들도 채굴이 되기 때문에 다 끌려갔죠. 그래서 성능은 똑같습니다. 보통 비채굴용과 채굴용은 그래픽 카드의 칩셋에 따라서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그래픽 카드는 다 쓸어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이제 채굴기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채굴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인의 컴퓨터로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손쉽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이렇게 주소창에 보면 알겠지만 마이닝풀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일단 구글에서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이게 마이닝풀 허브가 이게 풀장인데요. 채굴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마이닝풀 허브가 국내의 대부분 유저들이 여기서 그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활성화된 채굴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일단 마이닝풀 허브를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회원 가입이 있는데, 이 회원 가입 같은 경우를 이제 천천히 이메일 인증 받고 이렇게 본인 인증하고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에서 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별도로 꼭 메모를 해놓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이디라든지 비번 또는 핀 번호 같은 걸 분실해 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메모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회원 가입이 끝났으면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풀이라고 뭐 비트코인, 대쉬,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코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 코인들을 제가 채굴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램이 6기가 이상이면 보통 채굴러들은 이더리움을 캡니다. 하지만 6기가 미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레이븐 코인 같은 이런 알트코인급 또는 마이너 코인급들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일단 대중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고 싶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면 이더리움 클래식 풀이 별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마이너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 설정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가 바로 뭐냐면 채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채굴 프로그램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히 있는데, 그래서 크게 두 종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AMD 계열인지 또는 엔비디아 계열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내가 쓰고 있는 게 뭐 지포스 시리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마이너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AMD, 엔비디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AMD만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는 뭐 엔비디아만 쓸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전 대중적으로 롤 마이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죠. 자,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때 밑에 하단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윈도우 64가 있고 또 뭐 리눅스 64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윈도우를 쓰실 거니까 롤 마이너 V1.21 최신 버전으로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풀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백신 프로그램이 실시간 감지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꺼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신 프로그램들이 이런 채굴 프로그램, 마이너 프로그램들을 바이러스로 잡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을 풀어주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자, 제가 롤 마이너를 지금 다운 받았잖아요. 그러면 설정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이 설정 예시를 제가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 자, 복사해 놓고요. 자, 딴 거 볼 거 없고 자, 우리 오른쪽 보시면 유저네임 있죠. 이 유저네임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아까 가입했던 마이닝풀 허브 닉네임 아이디를 쓰는 란이고요. 워커네임은 이제 채굴기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내가 채굴기 이름을 P1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P1이라 치면 됩니다. 뭐 150ti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1950ti로만 바꿔주면 돼요. 자, 이 예시는 일단은 복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아까 받았던 롤 마이너를 압축을 이제 풀어줍니다. 이제 압축을 풀어주고, 자, 압축을 풀 때 안전 폴더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압축이 풀렸겠죠? 자, 압축을 푼 상태에서 1.21 이게 바로 채굴 프로그램 폴더입니다. 이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가 있을 거예요. 이 새로 만들기에다가 텍스트 문서 있죠? 이걸 누르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텍스트 문서가 생길 거예요.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겠죠. 여기다가 우리 아까 그 마이닝풀 허브에서 예시 아까 우리 복사했었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 딴 거 다 볼 거 없이 유저네임 있죠? 이 유저네임에다가 뭘 써주냐면 아까 마이닝풀 허브 가입할 때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를 쓰시면 됩니다. 자, 나는 마이닝풀 허브 아이디가 킴2다. 그럼 킴2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커 네임 있을 거예요. 자, 이 워커 네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이거 뭐 집에서 쓰는 컴퓨터니까 전 채굴기 이름을 홈으로 하겠습니다. 홈 이렇게. 그러면 킴2의 마이닝풀 허브 아이디로 홈이라는 채굴기가 돌아가서 채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일을 누르고 다른 이름 저장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파일 이름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끝에다가 BAT라고 써주십니다. 그 다음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채굴기가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BAT 파일이 생겼습니다. 윈도우 배치 파일이 생겼는데 자, 요거를 이제 실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채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상단에 보시면 GTS 100ti로 지금 채굴하겠다라고 뜨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굴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기능을 하는 해시값이 나올 거고요. 참고적으로 고성능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천 원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추세로 봤을 때는 하지만 조금 중급이나 중하급 그래픽 카드로는 채굴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그냥 재미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픽 카드의 내구성이 솔직히 복불복으로 고장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아하시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기를 좀 아끼고 싶다면 제가 사제에 나온 마이닝풀 허브에서 말고 애프터 버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애프터 버너를 가지고 이 그래픽 카드에 쓰는 전력을 내가 임의적으로 수정 변경이 가능하면서도 램 또는 오버클럭도 가능하니까 그걸 좀 손대서 채굴량을 좀 더 조금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이닝풀 허브에 가셔서 아까 이더리움 클래식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마이너를 클릭하시면 그 마이너에 아마 본인의 채굴기가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간이 지나면 그 마니풀 허브 이더리움 안에 아마 그 당신의 채굴했던 코인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채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모아놓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이체시킨 다음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상급 그래픽카드만 좀 이윤이 남고 좀 중급이나 중하급들은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또 좀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추가적인 뭐 질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댓글로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해도 채굴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물TV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만물TV였습니다.